안녕하십니까, 엑셀 PI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든 학업의 학생들이든 실험실이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직접 제공해 드리고 사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분석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이란 셋 이상의 모집단에서 관측된 자료들에 대해서 모집단 평균값들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쓰이는 통계 분석법입니다. 실험기획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에 평균 분산의 비율을 이용하여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분산 분석에 있어서 기본 과정은 독립성, 정규성, 분산의 동일성이 있고, 분산 분석의 가설은 기무가설, 각 집단의 평균들이 동일하다, 항상 동일하다. 대립가설은 각 집단의 평균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항상 평균들이 동일하다. 이게 기무가설이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하면은 분산 분석표를 만드는데 이러한 형태로 분산 분석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 분석표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은 통상적으로 F 분산비를 보고 판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P-value 값을 보고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우리가 실험에 쓰인 자유도를 가지고 측정한 F 값이 이 값이다. F 분포에서 찾아보면, 자유도를 찾아보면 F 값이 이 값인데, 실제 실험을 한 데이터에 F 값을 산출해 보니까 실제로 여기다. 그래서 실제로 F 분포표의 값보다 실험한 분포의 F 값이 크다 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자, F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자, P-value로 본다면은 P-value 95% 신뢰도 0.05 수준에서 본다면은 5% 밸류에서 본다면은, 자, P-value가 5%보다 작은 부분에 된다면은 바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인자만을 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배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나의 인자, 온도면 온도, 압력이면 압력, 그러한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 수준수를 통상 3에서 5의 수준, 온도는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각 수준에서 측정은 3에서 10회 정도 측정해서 하는, 그래서 각 수준별로 온도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검증할 때 이론 배치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수준별로 반복수는 같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실험은 완전히 랜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 인터넷에 이름 배치 분산 분석법을 보면은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준별로 측정한 값 전체 분포에 대해서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자승합을 구하고 또 집단 내 자승합, 집단 간의 자승합을 구해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자유도를 해서 별량 추정치를 만들어서 이러한 별량 추정치를 통해서 각 수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서 F 값을 통해서 또는 P 밸류 값을 통해서 결정을 낼 수 있다. 자, 앞에서 보셨지만 계산 방법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실현계법 내에서 문제를 통해서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하는 공부하면 좋은데 실제 막상 데이터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 도구를 사용을 하려면은 도구에 특별한 OCX 파일을 사용을 해서 엑셀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MSCOM-CTL이라는 파일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된다면 이상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등록이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MSCOM-CTL OCX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여러분이 설치된 MS 오피스가 32비트면은 해당 폴더 하단에 복사해 주시고 64비트면은 해당 폴더 하단에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윈도우즈의 비트, 내 컴퓨터의 비트가 아닌 MS 오피스의 비트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위치에서 cmd, 커맨드 cmd라고 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실행할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누르시고 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창이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보시면 관리자 해서 반드시 이 관리자가 표시가 돼야 되고요. 해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MS 오피스가 32비트다 하면은 디렉토리를 여기로 가주시고 또는 64비트다 그러면은 change 디렉토리에서 이 위치로 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registry 32 mscom-ctl.ocx 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 등록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공해 드린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의 학습은 아까도 이전에 간략 설명드렸지만 책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학습하시고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쉽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원사의 생산 공정에서 이 반응 온도가 생산되는 원사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온도의 수준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반응 온도가 원사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은 A1은 60도, A2는 65도, A3는 70도, A4는 75도에서 각각의 3번의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분산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 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해당되는 임의의 위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디자인 창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A1, 2, 3, 4 해서 인자의 수준은 4수준, 실험의 반복, 최대 횟수는 3회 해서 디자인.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값을 표시를 하면은 8.44, 8.59, 9.34, 8.92 실험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8.28, 8.6, 9.69, 8.74. 자, 그러면은 실험한 수준수 4수준의 3회 반복의 실험을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입력한 데이터 내에서 동일하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은 돼 있어서 실행할 수가 없고요. 아노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 실험의 실험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공정의 반응 온도가 생산되는 원사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함. 자, 참고로 해당되는 수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죠. 자, 실험 정보를 입력하고 자, 아노바 실험을 조금만 정리하고 됐습니다. 자, 아노바 실험.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p-밸류가 세 자리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인데요. 세 자리로 제로로서 한 자리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네 자루. 예. 자, 이게 측정된 f 값이고요. 요거는 해당되는 자유도에서 f 분포표에서 찾은 값입니다. 그래서 요 f0가 f 알파보다 크면은 기무가설은 항상 동일합니다. 기무가설은 어떻다고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4.06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 신뢰도 95% 수준으로 봤는데요. 유의수준 0.05에서 P값이 어때요? 유의수준보다 훨씬 적죠. 그럼 우측에 있죠.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드렸죠. 우측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P값만 보고도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자, F값으로 판단해도 되고 P값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현대실험계법 책에서 유추한 걸로 보시면은 책에서 표시한 분산 분석표의 값과
동일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모평균 95%의 신뢰 구간의 폭은 0.1936이다 해서 각 수준별로 도표와 같이 평균에서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도 구해볼 수가 있고요. 또 모평균 차 해서 차이도 수준 간의 차이로 해서 구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왜? 분산분석 실험만 정의가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 모양처럼 표시를 해놓고 따듬으면 좀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또 더 확장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타이어 원주의 길이가 타이어의 불균형을 가장 적게 하여 주는지를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준, 4수준의 이 원주의 길이별로 어떤 토크 값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불균형에 대한 힘에 유도하는 토크 값을 구했는데 실제로 원주의 길이가 차이가 있냐 없냐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미의 빈 데이터에서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을 해야죠. 몇 수준입니까? 4수준이죠. 4수준. 그리고 실험 반복 횟수의 최대는 6번. 그래서 디자인. 자, 이것도 필요하면은 다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한번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동일하게 이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쉽게 결과를 내가 복잡한 계산식을 쓰지 않고도 쉽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릿수도 한번 자, 분석 해당 위치에서 더블 클릭 분석. 그래서 실험 정보는 처음으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 그 부분이 해당 데이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어떤 실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겨주시면은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결과? F0가 F1보다 크네? 기무가설 기가. 예. 또 P가 0.05보다 P밸류가 0.035로 적네? 똑같이 P값을 봐도 기무가설 기가. 예. 두 개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각각의 값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폭과 차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문제를 볼까요? 한 번 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은 계속 4수준을 예로 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은 6회 디자인. 자, 여기는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회계학 전공별 토플 시험을 쳤는데 전공별 토플 시험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냐 없냐를 검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한 데이터를 수준하고 반복 내용의 랜덤으로 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죠.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현업에서도 동영상 한 번의 설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유의수준 0.01로 검증하라.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 위치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의수준은 0.01. 이렇게 실험 정보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F0가 F알파보다 크네요. 그래서 기무가설 H0를 기각한다. 무슨 얘기냐? 학과별로 토플 성적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바 테이블 작성까지 복잡한 부분을 쉽게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할 때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Alt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를 해서 실험 옆에다가 컨트롤 V로 복사를 뜨면은 해당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디까지 되냐? 32,000행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수를 정수용으로 써서 32,000행까지만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파일 저장은 해당 파일에 매크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XLSM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XS로 저장하시면은 매크로 파일이 지어져서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지가 못합니다. 자, 해당 값을 수정하려고 더블 클릭했지만 이렇게 실행 상자가 뜨죠. 자, 그러면은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해당 셀에 놓고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F2키를 눌러서 수정을 해두고 안 그러면은 이와 같이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실험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 하면은 수정해서 다시 분석해서 하면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배치 분석은 생산 조건을 잡을 때,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또 실험 연구소나 개발실에서 어떤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최적의 조건 또는 그 결과의 최대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런 배치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구를 쓰시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